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희입니다. 오늘 171편의 영상은 지난 10월 12일 날 방영되었던 나는 솔로 10기 돌싱 특집의 내용인데요. 현숙과 상철이가 슈퍼 데이트권을 쓰면서 오열하는 장면에 대해서 아, 이 구독자님께서 댓글을 넣어 주셨는데 상철과 현숙이가 오열하는 장면을 가지고 좀 의문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현숙은 왜 울었을까요? 또 상철은 운 이유가 그 내면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서 우는 걸까요?" 이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그러면 상철과 현숙이가 그 슈퍼 데이트권의 데이트를 하면서 왜 울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숙과 영철의 러브라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죠. 제가 현숙과 영철에 대해서는 따로 또 준비를 하고 오늘은 현숙과 상철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텐데요. 그래도 조금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철과 현숙이가 이제 러브라인이 새롭게 영자와 영철이의 러브라인에서 현숙과 영철의 러브라인으로 지금 이렇게 옮겨갔죠. 그래서 아 그 상철이가 슈퍼 데이트권을 그 현숙이가 인제 데이트를 끝나고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데이트권을 쓰게 되죠. 그래서 카페에 가서 둘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영철님과 데이트한 거는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인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자기가 현숙이 말이 자기는 처음부터 영철에 대한 좋은 점 그리고 그런 영철이의 착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마음에 남아서 영철과의 그 슈퍼 데이트권을 영철에게 썼다. 그리고 대화가 참 잘 돼서 데이트를 잘 하고 왔노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지요. 제가 디테일하게 대화를 다 이렇게 기억을 하지는 못하니까 이제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이제 상철은 인제 현숙이는 영철과 인제 최종 선택을 하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인제 직감하고 그러냐고. 그러면 앞으로 영철님과 더 잘하세요. 영철에게 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저의 대화는 여기까지. 그리고 인제 음악을 이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음악으로 대신하죠.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현숙이가 오열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 부분에서 현숙이가 그렇게 오열을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현숙의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되면은 재혼은 말이죠. 제가 다른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혼에서 받은 그런 어떤 아픔의 상처가 있죠. 그런데 우리 현숙은 영철에 대해서 장점만 보인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장점만 보이고 이렇게 올인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조건 맹신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조건 맹신의 사랑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콩깍지가 씌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숙이는 보니까 처음에 이 프로그램에 나올 때 제작진에게 인터뷰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이혼 사유에 대해서 제작진이 물었을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처음 파혼을 한번 했고 그리고 인제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친구로 이렇게 알게 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남성으로 느껴지면서 그냥 불같이 사랑에 빠졌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게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래서 현숙의 사랑의 타입이 이렇게 자기가 좋으면 장점만 보고 이렇게 푹 올인하고 그냥 완전히 빠지는 그런 어떤 사랑을 하는 스타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번에 영철에게도 영철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슈퍼 데이트를 하면서 한우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으면서 "장점만 보인다. 내게는 영철 씨의 장점만 보이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자기는 다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죠.
제가 그 대화를 그대로 옮기지는 못하고 이제 그런 취지의 대화를 하고 여기 이렇게 들어놓어도 괜찮다고 자기는 그냥 모든 것이 다 좋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뭐라 그러냐면 조건 맹신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남녀 간의 사랑이 그 이제 이렇게 화학물질 케미컬이라 그러죠. 케미컬 화학물질이 나오는 그 시기가 18 개월에서 한 3년 정도라고 이렇게 그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연구에 의해서 내려진 어떤 결과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유 그때 내가 콩깍지가 씌었었나 봐. 우리가 서로 그때는 정말 장점만 보이고 좋았는데."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조건 맹신의 사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불같은 사랑이 팍 스파크가 일어나서 그때는 이제 그 체내에서 그런 어떤 사랑하는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 그런 화학물질이 이제 몸에서 이제 분비가 되는데 우리 현숙이는 지금 영철을 향해서 지금 그런 상태라고 이제 보아집니다. 그래서 조건 맹신의 사랑. 근데 첫 번째 결혼에서도 그냥 불같이 빠져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불같은 사랑을 하다가도 어느 날 문득 현실로 돌아왔을 때 이제 콩깍지가 벗겨지는 시기가 언제냐면 18 개월에서 3 년, 길어야 3 년이란 말이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초혼 때도 마찬가지지만 재혼을 할 때는 내가 왜 초혼에서 그러한 불같은 사랑을 하고 갑자기 남성으로 느껴지면서 불같은 사랑을 했다. 이제 그런 표현을 했는데 현숙의 사랑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과 그렇게 불같은 사랑을 했는데 왜 이혼을 하게 됐을까에 대해서 뭐 현숙뿐만이 아니라 재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 원인을 한번 정확하게 알아야 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똑같은 실수를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현숙이가 영철님과 제가 존칭 생략하겠습니다. 현숙과 영철이가 정말 이렇게 현숙이가 지금 굉장히 조건 맹신의 사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두 사람이 오래도록 그 감정을 유지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난 진짜 이번에는 재혼은 정말 잘했구나.'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첫 번째 결혼했을 때 불같이 빠져들었고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영철에게서 그러한 아무 그 조건 없이 그냥 시골 청년 내 어떤 그 순수한 그 착한 마음 이제 그렇게 보인 거죠, 현숙이 눈에는. 현숙이 눈에 그렇게 보인 거지 모든 사람이 영철이가 순수하고 뭐 착하고 그렇게 보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제가 영철 편에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팀 플레이 성향도 있지만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은 사람이고 성향 자체가 그리고 타인의 뭐죠? 다른 사람에게 편승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고 주도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집이 세지 않고 어떻게 보면 참 착한 사람으로 보이죠,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인제 그런 사람들의 인제 그 약한 부분이 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철 편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고 주도적이지 않고 뭔가 나서서 이렇게 리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는 대신에 자기 의견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다. 제가 인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영철 편에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하는 그런 어떤 그 관계에서도 자기의 어떤 그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고 결단을 내리는 것도 조금 어려운 사람이다. 인제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영철 편에서. 그러니까 현숙의 눈에는 그게 상당히 착해 보일 수가 있겠죠. 자기 주장도 없고 그리고 말도 없고 그리고 인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듣고 여자는 남자 말을 잘 듣는데 자기 주장이 없다 보니까 타인의 의견에 이렇게 편승하는 스타일. 쉽게 얘기하면 회식을 가는데 물어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뭘 먹고 싶어요? 뭐 중식, 한식, 양식 그러면
영철이 같은 그런 어떤 성향의 사람은 저는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어떤 사람은 나는 오늘 소주하고 삼겹살. 딴 사람이 그냥 우리 순두부 먹읍시다. 나는 아니야. 나는 오늘 삼겹살 먹고 싶어. 우리 그럼 각자 갑시다.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거든요. 오늘은 영철편이 아니니까 영철편은 이제 영철편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숙이한테는 착한 남자로 보이는 거죠. 현숙이 눈에는. 근데 영철이가 그 영자한테 하는 걸 보면은 아주 매정하게, 그러니까 편승하는 거야. 현숙이의 이야기를 듣고 저런 사람이면 난 뭐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인터뷰 때 얘기를 하더라고. 데이트 갔다 와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향을 아주 깊이 들어가서 분석을 한다면 더 깊게 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제 거기에 출연하신 분들은 제작진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거기에 나오신 분들의 영상에 비추어진 모습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 얘기가 그분들의 100%의 성향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철에게 오늘 완전히 푹 빠진 그것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상철에게 오늘 영철과의 데이트는 어땠느냐 했을 때, 그래서 상철이는 이제 마음을 정리를 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상철이가 우리 그 현숙이와 데이트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지난번에 랜덤 데이트 때 현숙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하게 된 동기는 제가 또 현숙편에서 얘기를 미리 했는데, 정숙이의 그 부탁 아닌 부탁, 지령 아닌 지령, 뭐 이런 거를 받고 이렇게 서로들 이렇게 침묵하는 뜻에서 남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알아봐 달라, 이제 그런 취지에서 데이트를 하러 온 것 같지가 않고 상철이의 내면에 정숙이를 향한 마음이 어떤 건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 이제 밑밥을 까는 거죠. 정숙 씨가 아니어도 상철 씨에게 관심 있는 분들이 많고 자기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마음을 좀 더 크게 열어라. 그러니까 그때 상철이는 의외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구나. 그리고 정숙이 아닌 다른 여성들이 나에게 그런 관심 있는 사람이 있구나. 이걸 이제 현숙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숙의 눈물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자기가 살짝 꾸며낸 얘기잖아요. 그 100%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자기가 상철의 내면에 있는 이야기, 정숙이를 향한 그 마음, 감정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약간 오버해서 상철에게 말을 한 그것이, 상철이는 랜덤 데이트 끝나고 제작진한테 인터뷰할 때 그러잖아. 어떠셨냐 그랬더니 200% 만족입니다. 200%. 자기는 나이가 현숙이하고 15살 차이가 내가 그냥 마음을 접었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선택이 현숙이었잖아요. 첫인상에서. 그러나 나이 차이도 있고 뭐 등등등 해서 자기는 접었다는 얘기를 현숙이한테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숙이 그럴 필요 없다. 뭐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연들을 현숙이가 생각하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 그래서 왜냐하면 현숙이가 상철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그 여성 출연진들한테 가서 좋게 얘기를 안 했잖아요. 정숙이 언니를 향한 마음은 진정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감정선이 좀 이렇게 업앤다운 한다,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 단어를 그대로 지금 말씀은 못 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해서 그 여성 출연진들이 상처를 뭐 잘 삐지고 그리고 감정이 업앤다운하고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 그 발단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구독자님께서 그걸 질문했어요. 상철과 현숙이 그 오열하는 장면에서 상철이는 왜 우는 거예요? 그리고 현숙이는 또 왜 그렇게 오열을 하는 건지 그거 좀 알고 싶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댓글로 써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정숙뿐만이 아니라 여성 출연자들이 모두가 있는 데서 상철은 정숙에게 진정성이 없는 것 같다라고 현숙이가 말했잖아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고 감정선이 좀 업앤다운 한다. 근데 그거는 자기의 생각이지 그거를 무슨 뭐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상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잘못 정보를 제공한 거에 대한 어떤 죄책감, 그리고 상철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상철이가 이제 그 들려준 그 음악 내용을 들으면서 '아 상철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상당히 진지한 사람이구나.' 아 이제 그런 느낌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잘못된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열을 한 것 같아요. 자기가 너무 이 좋은 상처를 여성들에게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한 거에 대해서 미안함 그리고 죄책감. 음. 그래서 울었던 것 같고, 또 상철은 왜 울었어요 하고 물었어요. 상철은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자기의 배우자감을 찾으러 왔지 놀러 온 게 절대 아니거든요. 뭐 여자 친구를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닌 것은 바로바로 정리하고 또 다른 사람과 대화해 보고 싶고 이 사람은 어떤지 저 사람은 어떤지. 근데 인제 정숙이는 그거를 이 사람도 찝쩍거리고 저 사람도 그건 아니에요. 상철이가 이 사람 저 사람 찝쩍거리는 거는 절대 아니고,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아마도 그 비즈니스 하면서 한국에 이렇게 막 5박 6일 이렇게 일 주일간을 시간을 비우면서 오며 가며 하는 거는 비즈니스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아이들을 두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왔는데 놀러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상철이가 정숙이한테 "여기 맏언니 노릇하러 왔습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 여자 저 여자 찝쩍거리는 건 절대 아니고 그건 정수가 잘 몰라서 한 소리고, 어 자기는 이 사람 저 사람 찝쩍거리는 라고 인제 정수가 그런 인터뷰 때 얘기를 했는데, 뭐 간을 본다 이런 표현인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인제 그만한 비즈니스의 어떤 그 부정적인 영향을 감수하고 두 아이들을 이렇게 놔두고 자기가 한국에 와서 배우잣감 재혼할 수 있는 여성을 찾으러 왔는데 모든 여성과 대화를 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인제 첫 번째 인제 정숙이가 상처를 선택을 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지 않은 스타일이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행동을 하니까 '아 이건 빨리 정리해야겠다.' 해서 정리한 거고, 거기다가 이제 영수가 또 이렇게 또 끼어드니까 이제 그런 걸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끼어들어서 자기가 거기에 그 정수기가 1 순위도 아니고 한 3 순위 정도인데 '아 내가 이거하고 경쟁을 할 이유가 있을까? 이건 웨스트 타임이다.' 그러니까 웨스트 에너지, 웨스트 타임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낭비고 에너지, 감정 소모다. 이렇게 하면 말은 안 했지만 상철이가 많은, 그래서 상철이도 제가 인제 상철의 눈물의 의미를 한번 올린 적이 있죠. 또 거기 들어가 보시면 상철이가 왜 울었는지 또 나와요. 그래서 상철이는 인제 그런 다양한 생각들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한국에 그냥 잠깐 놀러 오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이렇게 외국에 가서 며칠 일 주일 있는다는 건 굉장한 그 타격이 있거든요, 비즈니스에. 그런 걸 감수하고 왔는데 제가 여기서 뭐 어 자기가 그렇게 1 순위도 아닌 여성하고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걸 계속 이렇게 할 생각도 없고 또 영수가 끼어들었는데 거기에서 경쟁할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할 그런 기회를 보고 있는데 인제 현숙이가 랜덤 데이트에서 그런 대화를 그런 말을 하니까 자기도 관심이 있다. 그리고 너가 내 순위에 있다. 관심 순위에 있다. 그러니까 200% 만족입니다. 그러고 인제 그 현숙의 마음을 떠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현숙이한테 "오늘 데이트 슈퍼 데이트 영철 씨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좋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한 순수하고 착한 부분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니까 아마 머리에서 정리가 됐을 거예요, 교통 정리가. '아 나는 아니구나. 아 영철이구나. 그럼 난 여기서 빨리 정리해야겠다.' 그러니까 인제 그러냐고. "그럼 영철님하고 더 영철님에게 잘하십시오." 그러면서 인제 그러고 음악을 들려주잖아요.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이렇게 할 것보다도 자기가 한국에 와서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담은 노래를 들려주는데 음 그걸 듣고 인제 오열하는 거죠. 현숙이가 자기의 잘못을. 그 음악을 듣기 전에도 살짝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철에게 관심은 있었지만 그렇게
뭐 재혼을 할 상대로 느끼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 두 자녀가 있는 거에 대해서도 인터뷰 때 얘기했고, 자기가 그런 엄마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도 고민했을 것이고 뭐 등등등.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영철에 대해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여기 핵심은, 자, 그럼 현숙은 왜 울었을까요? 자, 현숙은 미안해서 울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죄책감에. 자기가 여성 출연진들에게 돌아가서 랜덤 데이트 끝나고 안 좋은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많은 시청자들께서 현숙이에게 많은 실망을 했죠. 예, 저도 약간 실망을 했습니다. 그 말을 저렇게 전하면 안 되는데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전했잖아요. 정확하지 않게끔. 그런 부분. 그래서 현숙이는 그 미안한 마음. 근데 그 말을 나중에 돌아와서 친목회인지 뭔지 하여튼 또 다 모여서 또 오늘 어땠냐고 또 물어보니까 또 말해. 근데 그런 걸 안 해야 되는데 왜들 그런지 몰라. 근데 그 말이 그대로 전달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상철이가 느꼈던 그 감정을 그냥 말로 하는 게 조심스러우니까 그냥 노래 가사로 이렇게 들려준 거죠. 그 사람의 정말 그 나름대로의 자신의 어떤 감정과 낭만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걸 듣고 돌아오면서도 또 차 속에서도 막 울잖아요. 미안해서 운 거죠. 이렇게 좋은 사람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는 사람인데 그때 내가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정숙이한테 정숙이뿐만 아니라 모든 출연진한테 내가 전했던 말이 잘못된 말이라는 걸 언제 하냐면 상철이하고 데이트를 끝나고 또 정숙이 방에 다 모였잖아요. 거기서 하잖아요. 또 울면서. 정숙이가 들을 때는 뭐야 도대체 이거 뭐야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자기는 좋아하는 상철이는 자기를 택하지 않는데 또 현숙이를 택했는데 현숙이 앞에서 또 상철이가 울었다고 하니까 아마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핵심은 뭐냐? 우리 현숙이는 상철에 대해서 잘못 평가한 거를 여성 출연자들에게 말한 거에 대해서 미안함을 가졌다. 그 말을 했어요. 나중에 그 여성 출연자들이 또 다 모여서 오늘 상철이하고 데이트한 건 어땠어요? 또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대로 전달되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런 짓을 안 해야 돼요. 데이트 갔다 와서 친구들 모이면서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 얘기 골자가 뭐냐면 얘기하면서 또 울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미안해서. 자기가 상철이가 그렇게 좋은 분인데 그때 자기가 여성 출연진들한테 한 말에 대해서 좀 미안함 때문에 울었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현수이가 말한 그대로예요. 미안해서 울었던 거죠. 뭐 상철이가 좋아서 상철이가 날 그렇게 좋아했는지 몰랐어. 이래서 울은 건 절대 아니고 그냥 미안해서. 네, 죄책감에. 그 다음에 현숙이는 지금 영철과 조건 맹신의 사람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상철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철은 그럼 왜 울었어요? 그러니까 상철은 지금 그 현숙이가 랜덤 데이트 때 자기의 그런 어떤 이야기를 가서 옮겼다는 걸 모르는 상황이죠. 그때는 이제 이게 프로그램이 다 끝나서 이제 이걸 보면 알겠죠. 뭐 6월 달에 끝났다고 하니까 지금 10월이니까 지금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어젠가요? 어떤 그 유튜브에 뭐가 하나 떴냐면 영식이하고 상철이가 대화를 하는데 너는 그럼 출연진 중에서 누가 제일 좋아? 현숙이? 그러니까 필요 없어 그러더라고요. 상철이가 아마 이제 그때는 이제 현숙이의 그 진심을 아마 이제 알고 나서 그때 나한테 관심 있었던 게 아니라 정보를 캐려고 나왔었구나. 이제 그런 거를 좀 알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상철은 자기가 미국에서 그렇게 한국에 가서 정말 자기가 꼭 만나고 싶은 여성을 좀 만나서 재혼을 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숙이가 이 사람 저 사람 간 본다는데 간 보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 10월 12일 날 방영된 그 방송에서는 이제 그 물을 건너서 순자를 선택을 하죠. 왜냐하면 순자가 처음에 첫인상에서 옥순과 순자가 상처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옥순이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제 영식하고 이렇게
러브라인이 완전 확정이 된 상태고 또 자기 스타일이 아닌 여성이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대화 우리 그만하고 들어갑시다. 이제 그러니까 이분은 한국에 와서 목적이 자기가 찾고 싶은 여성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소모도 하기 싫고 에너지 소비도 하기 싫고 시간적으로도 낭비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간 보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대화를 해봐야 뭘 알 거 아니에요. 제가 상철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막 교차가 되면서 그래서 자기가 또 이렇게 허망한 꿈을 가졌었구나. 현숙이는 나한테 마음이 없는데 내가 또 혹시나 하고 또 마음을 가졌었구나. 왜 일이 이렇게 잘 안 풀릴까? 내가 한국에 어떤 마음으로 왔는데 뭐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올라오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꼭 현숙이 때문에 울은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그 처지에 대해서 좀 서글픈 생각이 드니까 남자니까 앞으로 엉엉 울 수는 없고 카메라가 보고 있는데 의도치 않게 눈물이 흐르니까 이제 하늘을 쳐다보면서 으아 하면서 이제 우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쨌든 상철 씨도 이 한국에서 좋은 여성을 좀 만났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고요. 아마 모든 시청자들이 그럴 거예요. 정숙 씨하고는 아닌 것 같은데 또 어떤 유튜버께서는 최종 선택은 정숙이를 할 것이다.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정숙이는 이미 사화해서 정숙은 이제 마음에서 이제 보냈죠. 이렇게 떠나 보냈죠. 그리고 이제 현숙이도 떠나 보내고 그러니까 정리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 사람은 아니구나. 오케이. 이 사람 오케이 아니구나. 나한테 관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옥순이도 대화해 보니까 전혀 내 스타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는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 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남은 사람은 순자밖에 없어요.